예,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특검은 오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임주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일단은 내란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좀 짚어보는 건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는데 예. 당시에도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위 법무기관의 구속 취소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 다시 한번 물어야 된다라는 내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결정과 관련해서 이것이 직권 남용 내지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지난 3월 당시에 이제 여당과 시민단체 측에서 이 공수처에 이 부분이 직권 남용 내진 직무유기다라고 고발을 했고요. 예. 이 공수처 측에서 이것이 특검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타당하다는 판단에 이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을 해서 관련해서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게 된 경위에 대해서 좀 상세한 질문과 답변이 오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이게 실제로 혐의 입증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겁니까? 당시에 대검 검사장들과 장시간 회의가 있었고 네. 이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즉시 항고를 했을 때 구속 취소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기간이 계속 이어지고 이 일련의 과정들이 오히려 어떤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검찰 내부적으로도 이 구속 기간 기산이 이전에는 계속해서 실무적으로 관행적으로도 그러니까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어졌는데 네. 갑자기 이 구속 취소 결정에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인 시간에 적용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전의 관행과 다르기 때문에 한번 다투어 봐야 된다.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부 의견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외부 세력의 개입이라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됐는지 특검 측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아마도 오늘 어떤 답변이 오고 가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검사장들과 어떤 회의가 있었고 다수의 의견과 판단에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면 이 자체로 바로 어떤 직권 남용이나 직무유기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특검 측이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예. 반대 기류가 분명히 있었고 반대가 오히려 다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또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런 결정을 밀어붙인 것이라면 그때는 지금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일종의 직무유기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검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상계엄 당시에 검사 파견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좀 확인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크게 보자면 지금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문제되는 혐의가 두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 한 가지와 예. 두 번째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그 일련의 과정에서 대검 소속 검사가 방첩사와 연락한 뒤에 선관위에 출동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한 해명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다.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검사들이 출동했다는 그런 의혹도 받고 있는데 일단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예. 아마도 이 수사 과정, 이 조사 과정을 통해서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어떤 시점에 어느 시점에 이 비상계엄 선포를 인지했는지 그리고 이 비상계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사 파견이라던가 인력 파견 요청에 대해서 지시를 받은 바가 있는지 만약 어떤 지시를 받은 바가 있다면 심우정 전 총장이 이를 이행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이 오고 가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에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미 수감 중인데 왜 통보지라고 봤더니 이제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어떤 부분부터 그럼 이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외환죄가 문제되는 지점은요. 그러니까 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에 한 10월 달부터 그쵸. 비상계엄 선포에 명분을 쌓기 위해서 북한에 의도적으로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뭐 북한을 고의적으로 자극을 해서 북한 측의 도발을 유도하고 이것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어떤 명분으로서 하나 작용하게 하기 위해 고의적인 이런 무인기 침투 지시를 하였는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측은 이 외환죄 적용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서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한 겁니다. 하지만 과연 출석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유의미한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불투명해 보이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상 현재 특검 측의 어떤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고요. 그쵸. 심지어 진행 중이고 있었던 내란죄 형사 재판에도 10회 연속 불출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제 새로운 죄명, 그러니까 외환죄에 대해서 수사에 응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이 평양의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한 쟁점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과 이런 부분을 사전에 어느 시점부터 모의를 했는지 어떤 합참에 대해서는 어떤 패싱,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군 간부들과의 토론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과 외환기 침투를 지시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가 필요한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특검이 출석하지 않게 되면 특검에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사실상 그냥 전격적으로 기소를 할 수 있는 방안 정도가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특검 측의 외환죄 수사 요청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인 재판 일정들과 겹치고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쪽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이런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사에 응할 수 없다. 이것은 무리한 일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일 텐데 그렇다면 특검 측의 입장에서는 이전처럼 또 반복되어 온 그 카드, 뭐 체포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서 예. 또 구치소에서 구인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이미 강제 구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살펴본 바가 그쵸.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자면 체포영장을 새로 이 외환죄 혐의에 대해서 다시 발부를 받고 그 체포영장의 근거로 해서 다시 또 구인을 해오고 이런 과정들이 좀 녹록치는 않아 보인다라는 평가는 가능해 보이고요. 다만 이 외환죄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적어도 어느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다라는 증명을 해내는 것이 본인에게 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일련의 모든 수사에 대해서 불응을 하고 있고 심지어 재판까지도 지금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현 시점에서는 수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지 않나. 그렇다면 특검에서는 그냥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만 진행을 하고 또 현재까지 확인된 그런 증거들을 바탕으로 기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보강 수사를 하면서 좀 때를 기다리는 그 정도의 카드가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는 김상민 전 검사를 다시 이제 소환하려고 합니다. 이미 뭐 이제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소환 조사만이 남은 것인데 지금 어떤 부분을 지금 확인하려는 건가요? 이 김상민 전 검사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관련해서 그 그림이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 이 일련의 과정을 보자면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씨에게 본인의 어떤 그 공천을 받기 위한 청탁을 위해서 고가의 그림을 구매하고 이것을 선물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그 대가로서
어떤 이 공천에 대한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이것이 청탁에 대한 대가성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 첨예한 양쪽의 입장 대립이 있었습니다. 김성민 전 검사 측에서는 이것이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따라서 대신 그림을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신 구매해 준 것이고 본인 자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펴왔었는데 예. 실제로 특검 측에서는 그렇다면 김진우 씨의 계좌라던가 자금으로부터 김상민 전 검사에게 그림값이 오고 갔어야 되는데 그쵸. 그런 계좌 거래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추가로 이제 소환 조사 등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살 수 있었던 그 1억 4천만 원 상당의 그림을 일부 할인을 받아서 지금 1억 2천만 원에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질문을 오가리라고 보고요. 지금도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그 그림이 위작이냐 아니냐도 논란이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예. 만약 위작이라고 한다면은 추후에 뇌물죄 같은 부분이 적용될 때 가액이 1억 2천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가액으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또 쟁점이 될 수 있겠지만 일단 현 시점에서는 1억 2천만 원을 주고 구입을 했다면 그 가액, 그 그림의 값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불을 했고 최종적으로 누구의 지갑에서 나온 것인지 그 출처를 확인하는 데 좀 수사력을 모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 그리고 전 비서실장이죠. 정원줄 씨에 대한 구속 심사가 있습니다. 이미 권성동 의원이 이제 구속된 상태이고 내일 이제 구속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가 궁금한데 뭐 나이라던가 이제 뭐 건강 문제가 변수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한 차례 조사가 있었고요. 예. 당시에는 이제 자발적으로 조사한다는 그런 형식, 그러니까 본인이 출석을 했다, 자발적인 출석이다라는 그 입장을 펴기도 했지만 특검 측에서는 아마 이 한 차례 소환 조사 전에 이미 구속영장 카드를 준비해 놓고 있던 것 같습니다. 이 해당 조사가 끝나고 다음 조사 일정을 통보하지 않고 바로 귀가를 했다는 점도 그것을 좀 반증하는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특검 측에서 보고 있는 혐의는 이 통일교 측에서 권성동 전 의원에게 1억 원의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불법적으로 지원을 했고 그리고 통일교의 전직 간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사실상 통일교가 승인, 묵인 그리고 통일교의 개입하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샤넬백이라던가 그런 선물들을 제공했다. 그러면서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특검 측의 시각입니다. 이 한학자 총재가 조사를 받으면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이미 확보한 물증 등 통일교의 전직 간부 윤 전 본부장이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고가의 핸드백과 관련된 영수증이 확보가 되어 있고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측의 지시에 따라서 이런 청탁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진술 그리고 권성동 전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다뤄졌던 쟁점이지만 이 역시도 통일교 전직 간부 수첩에서 확인되고 있는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메모 그리고 그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이 사진 촬영을 해둔 1억 원이 박스에 담겨있는 사진 이런 물증들을 근거로 해서 확실하게 통일교 측이 이런 청탁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학자 총재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입증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에 반해서 한학자 총재 측에서는 구체적인 물증 없이 결론을 맞춰두고 예.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한편 최근에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시술을 받았고 고령이라는 점을 근거로 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양측이 해당 혐의점을 두고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특검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물건들, 그러니까 이것들이 통일교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가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되고 이 가능성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렇죠. 특검 측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런 자금의 흐름, 청탁의 흐름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되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뇌물죄 혐의가 적용이 되려면 청탁을 들어줄 수 있는 신분,
공무원에게까지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돼야 되고 그쵸, 예. 공천에도 개입을 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혐의점에 대해서 결국 수사망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좁혀오고 있을 텐데 지금 특검 측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된 그 현금의 박스에 왕자가 예. 새겨진 자수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또 근거로 해서 그쵸. 이것 자금의 일부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단순히 이 관봉권에 왕자수가 있었다라는 것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이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는 없어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자금의 흐름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까지 갔다. 뭐 계좌이체 내역이라던가 적어도 현금이 전달되었다면 언제 어느 장소에서 누구에게 전달을 하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은 필요해 보이고요. 단순히 전달되었다는 것을 들었다라는 뭐 그런 진술에서 나아가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